지난 토요일날 실제 집회 나오신 분들 정말 자발적인 시민대중 연인원 3, 40만 명이 했는데 구호도 저희도 바뀌었잖아요. 민생 파탄이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치보복, 평화파괴, 친일매국, 네. 전쟁도 조작할 정도로 위험한 집단이다. 매일처럼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집단. 뭐 그래서 요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무능, 무지, 거짓말,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김건희 여러 이유로 나오셨는데 저는 진짜 많이 나온 분들의 이유가 밑바닥에서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국면에 네. 오히려 공공요금을 급등시키고 네. 재벌 대기업에는 엄청난 특혜를 60조 넘는 특혜를 주면서 서민 중차선 예산 지금 다 깎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가 그렇죠. 나왔는데 더 나아가서 이러다 나라 망하고 경제 망하는 거 아니냐.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경제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대책도 없이 무대책 소수묵책으로 일관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감내라고 하고 심지어 임금 올리면 안 된다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네. 한쪽에서는 문재인 주기 한쪽 이재명 주기 야당 탄압만 골몰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난 주말에 국민들 알만한 국민들 가장 공포했던 경제 많은 국민들 가장 공포했던 게 레고랜드 사태가 아닙니다. 김진태 사태죠. 네. 최문순 지사가 한 거 레고랜드 그에 대해서는 개장한 이후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 뭐 중도 유적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굳이 그런 일종의 놀이동산은 대규모 놀이동산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냐는 그거에 대한 회적인 시각도 있고요. 네, 그건 별개로 하고 네. 어쨌든 전임 지사가 야심차게 했어요. 의회 동의까지 다 받고 예산은 다 통과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개장했더니 네.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찾아오시면 언론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시민들이 그렇죠. 어린이나 부모님 많이 갔어요. 자, 그 상태예요. 네. 근데 돈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죠. 근데 자, 채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이 빠져서 지금 왜 고금리가 되니까 은행권으로 금융권 돈이 쏠려갑니까? 네. 주식이나 부동산은 위험자산이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주식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네. 그러면 한국 투자하는 사람들 미국의 안전자산을 갈 거고요. 네. 금리라든지 뭐 채권 같은 거는 은행이나 채권은 망하는 법이 없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다면 그렇죠? 특히 국채라든지 지방채라든지. 국채는 안전한 거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은행으로 돈이 엄청 몰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금이 막 몇백조가 몰려간다잖아요. 금리가 높아졌어요. 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던 분들이 그러니까 네. 부동산 계속 떨어지고 주식도 지금 고전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경제 환경이 더 열악하니까 네. 다 주식이나 부동산 앞으로 더 안 될지도 모른다니까 다 안전자산 가는 겁니다. 그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국채나 지방채입니다. 지방정부가 보증을 해주는데 강원도가 망할 일 없으니까 그렇죠. 그 규모도 뭐 몇 조도 아니고 2천억인가 길 겁니다. 2,050억. 당연히 줄 줄 알았죠. 만기가 돌아오면. 네. 근데 이자까지 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채권이라는 게. 근데 안 주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가도 웃기고 지방정부도 웃기고 네. 가장 안전한 금융자산, 채권자산까지도 못 주는 지경이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물 경제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자 참가자들, 투자자들, 채권. 이거 대한민국 망할지도 네. 모른다.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야 이거 안 그래도 아시아 제일 위험한 나라다는데 무역 수지 적자 6, 7개월이다던데 외환보기도 줄어들고 있다는데 윤석열 맨날 헛소리 난다는데 한미 무슨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전쟁 연습 해갖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데 한반도 리스크죠 이것은요. 네. 그다음 미국 금리 계속 올라니까 미국으로 돈 빠져나가죠. 그다음에 환율이 고환율이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고환율 때문에 한차수환이 발생합니다. 네. 100만 원 벌게 영원이 돼버릴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그렇죠,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이런 상황을 복합적으로 다 보는 거거든요. 경제 이해관계자 투자자들. 근데 이제 채권도 지방정부가 보증한 채권 수익도 안 준다? 만기가 돌아왔는데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준다? 그리고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다? 그러면 돈 다 못 받잖아요. 이건 회생. 투자자들, 네.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뛰어드신 분들, 그다음에 한국 경제 전문가들 모두가 안 그래도 지금 IMF에서 또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구나. 심지어는 바로 망하지는 않는다더라도 보니까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장악한 지방 정부들은 경제에 아주 신뢰가 전혀 없는 자들이구나. 지난 정부가 밉다고 문재인 주기에 올인하고 네. 그때는 주식하고 그래도 주식은 잘 됐는데 공공요금 급등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실물 경제도 위축이 되겠죠. 주식도 위축되고 내수도 위축이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물가 고금리 구할 때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임금 또 동결하고. 네. 근데 지방 정부로 갔더니 국민의힘 소속의 지난 최문순 지사가
미국 민주당의 실단 위반으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안 줘버린다. 그럼 한국 정부, 특히 윤석열 세력, 윤석열 정권 세력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안 그래도 주식 경기하고 건설 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데.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네, 네. 근데 거기다가 당연히 그 기업체보다 지방체가 훨씬 더 신뢰가 높은 거 아니에요. 안 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 나비 효과처럼 그렇죠. 이 상황이 그러면 기업 채권들은 더 부도가 나겠네. 그렇죠. 안 줄 수도 있겠네. 심지어 롯데 프리미엄 같은 데는 사업을 갑자기 폐쇄해갖고 사업 뭐 종료. 부도가 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원 다 해고라고. 몇백 명을 갑자기 정리하고 해버리고 네. 폐업도 아니고 사업 중단이라는 꼼수를 막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네. SBC에서는 계속 중대재해 발생해가지고 주가가 막 급락하고 막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한국 경제 큰일 났다. 지방 정부도 안 주는데 기업들도 네. 지금 실적이 안 좋다는데 이게 이런 게 잘못하면 패닉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정부에서는 50조 이제 풀어가지고 채권 시장 정식했다라고 해서 조금 뭐 효과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들 모르면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반도 리스크가 고조돼요. 남북이 지금 전쟁할 것처럼 오른 거래요. 심지어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북풍 공작이나 뭐 국지적 공작 남북 간의 관계를 악용해서 별짓을 다 할 수도 있겠다는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변희 대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전쟁 공작도 벌일 수 있는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수 진영에서도. 네. 왜냐하면 다 전 세계 국내 모든 언론이 200 가까운 언론이 바이든이다 새끼라고 보도했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니까. 그리고 MBC는 조작 사범으로 몰아가니까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정치 공작하는 것처럼 네. 신뢰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지방 정부 보증한 돈까지 안 준다고? 윤석열 정권하고는 경제를 하면 안 되겠네. 한국엔 투자할 수 없네. 아무래도 미국 금리 또 올라가는데 네. 미국이 안전자산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게 좀 나비 효과처럼 큰 영향을 주는 상황,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영국 총리가 멍청한 부자 감세하고 바이든까지 비판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48만 원 쫓겨났잖아요. 뭐냐면 결국 대규모 감세라면 부자 감세라면 재정이 어려울 텐데 그러면 경제 위기한 대응을 못 할 텐데 돈도 안 쓸 거고 그럼 영국 경제는 더 어려워요. 침체될 텐데 네. 그럼 영국에 투자한 채권들 회수 안 될 수도 있잖아. 결국 영국도 그것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 공포를 가져다주고 네. 총리가 쫓겨났거든요. 48만 원. 여러분 윤석열은 6개월이나 됐어요. 아직 6개월 이제 11월 9일이면 6개월인데 아직도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권이나 그다음에 일부 언론인들이 6개월도 안 됐으니까 뭐 쫓겨나면 아니 영국 총리는 48일 만에 쫓겨났거든요. 여러분. 6개월도 길어요. 그리고 6개월도 안 됐단 말도 이제 거짓말이에요. 왜? 11월 9일이면 6개월이고요. 그다음에 당선 때부터 치면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 황금 같은 6개월 8개월 동안 이 자들이 한 짓은 문재인 지국이 전 정부 탓, 제1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모든 분야에 소퇴시키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중대재해가 날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 입으로 구조적 배경을 밝히래? 구조 배경이 당신입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시키기를 지시했잖아요.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기재부 앞세워서 처벌도 못하게 하는 법 노동부에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앞으로 완화된다, 처벌도 안 받겠다고 더 버티는 거죠. 산업재해 예방에 돈 안 쓰고. 네. 그리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 전부 풀어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카오 사태 같은 거 생기는 겁니다. 규제로 안 해주니까 당연히 안전 인프라, 네. 생명 인프라에 투자 안 하는 거죠.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 네. 일단 사전 집회 4시 본집회 5시에 청계광장 남단에서 그 프레스센터 앞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제가 날이 추우니까 좀 앞당길 것이고 더 넓은 장소 확보하기 노력할 거고. 근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마음이 있다고 이번 토요일 날 또 늘어날 거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20년 상황이 달라서 이렇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크로 분노로 보였다가 조금 또 소강됐다가 그렇죠. 관망 좀 하다가 다시 나쁘지도 하면 또 이제 11월 19일 날
네, 집중 집회가 네, 또 집중 있으니까요. 집회. 그다음에 또 이렇게 관망하다가 좀 소강 국면하다 유지하다가 12월 17일 날 집중 집회. 네. 2016년은 달라요. 그때는 거의 뭐 축제 분위기로 그렇죠. 매 주말마다 승리가 눈앞에 있을 수 있고 지난 4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세력이 네. 야당뿐만 아니라 뭐 노동조합, 시민단체, 농민이 다 쏟아진 거고 지금 아직도 망설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관망하는 분도 있으니까 네. 그때는 국민이 좀 다르다.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음. 버티면 물리적으로 끌어낼 수 없잖아요. 제가 그냥 무혈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평화혁명 네.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많이 나오시면 된다. 아하. 유튜브로 500만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난주에도 만약에 오프라인에 100만 명 모였으면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500만 보신 것도 너무 고맙고 소중합니다. 네. 우리 그 오마이TV 131만 돌파했잖아요. 네. 딱 일주일 만에 한 10,000명이 더 늘어났는데 너무 소중하지만 일단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오다가다 하시고 현장에 갖고 유튜브도 보시는 그렇죠. 게 제일 낫습니다. 네, 근데 함께. 도저히 뭐 고물가나 경제난이나 코로나나 아니면 정치검찰이나 경찰이 걱정도 못 나오신 분들은 네. 온라인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아마 네. 웬만하면 오프라인 나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변희재 대표 연설은 없었냐 했는데 이번엔 첫 대규모 집회여서 아무래도 이제 아직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려하는 네. 분들도 있어서 이번에는 아마 발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가의 무대 안 올랐냐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미 시민 자유 발언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하는 거죠. 바로 그 다음 주에 안 하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고 네. 또 뭐 보통 자유 발언 한 2번 했어. 왜 그 사람만 나오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나중에 또 이제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수도 이제 어떤 가수 공연도 많다 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지명 높은 분이 한 건데 앞으로도 지금 대중 가수한테 연락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사랑하기 이정석 가수님 공연이 있었던 것처럼 네.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대중 가수들 공연도 계속 다양하게 그다음에 발언하는 연사들도 매우 다양하게 각계각층에서 네. 또 촛불행동의 그 대표단이나 집행부들도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래서 어떤 비판이나 지적도 제가 또 달게 들으면서 계속 피드백 하면서 집단지성으로 네. 집회를 좀 더 평화적이고 재밌게 네.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